자, 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오늘은 좀 고차원적인 증여 플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여 플랜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 플래닝이. 그래서 여러 법인들 또 꼬마 빌딩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들 이제 전화 문의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의 그 플래닝을 믹싱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뭐 본사 사옥을 산다거나 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뭐 토지를 산다거나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산의 그 기업의 자산이 50% 비중이 넘어가는 그런 부동산 비중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예전에 이런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당 순자산 가치가 60% 그리고 주당 이익 가치가 40% 해서 만약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60%면 6만 원이죠. 그리고 이익 가치가 5만 원이면 40%면 2만 원이죠. 그래서 6만 원, 2만 원 더하면 이렇게 8만 원이라는 주당 주식 가액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세법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주당 이익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가지고 주당 주식가액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그런 플래닝을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데 뭐 과세관청이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이제 세법 변경을 하겠죠. 자, 어떻게 했냐? 자, 주당 가중 평가액 순자산 가치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겠다? 네, 80% 8만 원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0% 이상이면 그래도 그러면 좀 좋잖아요, 그죠?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나 부동산 매매법인이나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면 무조건 100% 다 반영이 되니 80%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또 부동산 어떤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현금 보유를 늘린다거나 이런 어떤 형태로서 재산 평가 방법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겠죠. 자, 우리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런 단순한 플래닝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플래닝을 할 건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일단 회사 자산이 부동산 자산도 많다. 그리고 과다법인이다. 부동산 과다법인이다. 이럴 경우에 자, 부동산이 자산을 많이 포함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로 조금 분할을 하는 거죠. 기업의 분할. 자, 기업을 분할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익 가치를 좀 떨어뜨리죠. 이익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자, 그럼 주식 가치 떨어진 다음에 그때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손익을 또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회사가 주식의 가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자녀에게 만들어준 이 회사를 가지고 뭐 매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만, 또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평가를 뭐 1대 1.2, 부모의 이제 그 기업의 회사 가치를 1.2, 그리고 자녀의 가치를 1,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합병을 다시 해서 비중은 그러니까 거의 증여세를 어마어마하게 절세를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증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 평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딱 찍혀 있잖아요, 금액이. 하지만 비상장 주식 평가는 이런 이익 가치와 어떤 자산 가치로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유도리가 많다라는 거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이 회사 A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없는 그런 회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될 수 있고요. 또 이익까지도 조정을 해버리게 되면 거의 증여세는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킨을 만드는 회사인데 치킨에 필요한 뭐 양념 소스가 필요하다. 그 소스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거나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업자금 중에서 가시통장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회사, 소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소스를 직접 공급을 받는 거죠. 부모 회사는.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이익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회사하고 합병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의 회사 돈으로 부모의 회사를 또 이렇게 지분을 양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한 절세 플랜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현재 플래닝만 해도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뭐 3년,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플래닝입니다. 좀 대단하죠. 이런 이제 플래닝을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회계법인과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회계법인도 좀 유명한 회계법인 외에는 이렇게 플래닝 해준 데가 없어요, 별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장하는 세무사는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기업 합병을 해본 그런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닝, 아주 고차원적 플래닝을 통해서 우리가 절세 플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저도 한번 이거 같이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시면 꼭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사전 증여 플랜을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만족스러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그리고 SNS 공유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